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경맨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창경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케팅 카테고리 중에 하나, 첫 번째 거로 할 거고요. 야구장 놀이동산과 경쟁하는 이마트. 그러니까 이마트 이야기를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한번 배워보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력 날짜가 이 신문 기사잖아요. 2016년입니다. 2016년 11월. 그러니까 5년이 조금 안 됐는데 대략 한 5년 정도 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해야 될 마케팅이 들어있다. 굉장히 큰 게 들어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구장 놀이동산과 경쟁하는 이마트. 이거 신문이 코리아 쇼핑 가제트. 코리아 쇼핑 가제트. 제가 이제 신문 기사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경쟁자는 야구장과 놀이동산입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한 말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마트 그러면 옛날부터 아시겠지만 이마트의 최대 경쟁자는 롯데마트잖아요. 그래갖고 이마트가 최저가 그래갖고 신문 기사에 딱 나오면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다음 날 한 이틀 정도 있으면 꼭 롯데마트가 또 그 대문자 강만하게 광고 찌라시를 내보내고 또 롯데마트가 시작하면 또 이마트가 또 경쟁적으로 가격 경쟁해서 또 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롯데마트 갔다 이마트 갔다 이걸 경쟁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때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쟁 관계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2016년에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 전부터 이마트는 롯데마트가 경쟁자가 아니라 야구장과 놀이동산이다. 언뜻 보면 생각이 안 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한 말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 마트와 백화점인 이마트, 신세계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그룹 수장이 경쟁사 마트나 백화점도 아닌 야구장과 놀이동산을 경쟁자로 지목했다니 그럴만도 하다. 의아한 게 그럴만하다는 거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신세계그룹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유통기업들은 전략적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강조한다. 이 말은 이마트가 지금까지 해오던 홈플러스 롯데마트와의 경쟁이 더 이상 의미 없어졌다는 뜻이다. 과거로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비하면 10번에도 더 싸게 상품을 파는 경쟁을 고집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 같은 방식으로는 유통시장에서 우위는커녕 오히려 도태될 수 있는 현실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즉 게임의 룰이 변했다. 유통기업에게 가혹한 환경이 도래했다는 의미다. 첫 번째 이유는 고객이다. 고객은 보다 더 스마트해지고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예를 들면 요즘 마트에 가면 거의 모든 상품에 최저가라는 말을 진열대에 붙여놓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고객들은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만 검색하면 마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로 최저가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고객이 사는 물건은 당연히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상품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당연시 여겨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자, 제가 좀 올릴게요. 둘째로 마트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다. 클릭 몇 번 하면 하루 만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집까지 배달해 주는 데다가 심지어 가격도 웬만하면 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황에 밖으로 장 보러 가는 소비자들이 줄어드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닌가. 즉 고객들은 더 이상 마트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2016년부터 그 전부터 이제 우리가 이런 기업에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의 고민은 그러니까 그 전부터 어떻게 보면 2000년 초반부터 고민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PC든 뭐든 온라인 쇼핑이 나오고 그죠? 모바일 통해서 어떤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 10년 전부터 모바일 나오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다 마트에서 가격 찍어봤잖아요.
뭐 오미라든가 또 다나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최저가 가격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마트 고민에 대한 해답은 고객들의 경험 제공. 그러니까 이마트는 그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결론으로 고객들에게 경험을 제공해 준다. 경험을 제공해 준다. 도대체 어떤 경험을 제공하길래 이마트에서 이 난관을 돌파하는 경험을 방법으로서 경험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악조건들 속에서 정용진 부회장은 고객들이 모바일로 쇼핑하는 편리함을 사랑하지만 쇼핑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경험적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따가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 노란 줄로 쳤다가 제가 이 부분을 빨간 줄로 친 이유는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경험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다 지금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쇼핑 하나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원하느냐, 어떤 것을 나한테 물품을 사가는 사람이 가격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보통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어떤 배송하거나 그래도 전화를 잘 안 해요. 연락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뭐 홈쇼핑에서 10만 원짜리 뭐 샀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쇼호스트들이 막 입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내가 우리 집에 택배로 딱 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가 간단해. 박스에 잔뜩 몇 개 들어있어 옷이. 그러면 딱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별로 후진 건데 별로 요거밖에 안 돼 10만 원이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브랜드가 있어도 좀 딱 입어보는 순간 뭔가 허접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홈쇼핑을 통해서 뭔가 쇼호스트가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산 사람한테는 그 반품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연락을 해야 된다. 왜 샀고 혹시 반품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고객이 딱 봤을 때 어차피 이제 택배 발송하면 오잖아요. 그러면 반송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도 그 고객과 어떻게 해서든지 컨택을 해가지고 회사가 하든 홈쇼핑 회사가 하든 저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이걸 샀는지 혹시 이걸 사면서 쇼핑을 보면서 불편함은 없었는지 이런 것을 계속 소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은 사장님이 계속 나오셔서 카운터에서 돈만 쓰지도 말고 주방에 있어서 고객 얼굴도 모르고 그냥 요리만 만들지도 말고 저는 서빙을 해야 된다고 봐요. 대표들은. 그래서 대표들이 소상공인 손님들이 오신 분들 어떻게 먹는지 맛있게 먹는지 안 먹는지 표정도 보고 소금을 넣는지 간장을 넣는지 물을 더 타는지 그리고 왜 남기는지 물어보면 좋지만 또 물어보는 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어떤 뭐 영상을 찍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불편한다. 어느 시간대에 오면 그 어느 시간대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이런 것을 계속 저는 뭐 기록하면 더 좋고 기록 아니어도 자꾸만 고객들과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신세계 그룹이 직원이 뭐 10명, 100명입니까? 몇천 명, 몇만 명이잖아요. 몇만 명인지 솔직히 모르겠네. 하여튼 몇천 명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큰 회사들도 어디죠? 모바일로 쇼핑하는 편리함,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집 앞까지 배송을 해주고 하는 그런 편리함도 좋지만 쇼핑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경험적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천 명, 수만 명인 이런 직원도 고객을 보면서 발견했다. 이 발견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은 왜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느냐.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자, 그래서 고객이 뭔가 신나하고 경험적 측면, 즉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는 고객의 시간을 빼앗고
경험과 추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이야말로 여기서 시간을 빼앗고라는 표현을 했네요. 이 시대의 진정한 유통업계 승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객이 시간을 빼앗을 정도로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는 그 회사가 진정한 유통업계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사실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요 밑에는 제가 요 기사 한번 읽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발소도 갔다 갔다 피규어 전시장도 갔다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발견한다는 거.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그에게 하남 스타필드의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은 고객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가 보다는 고객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타필드에서 보냈는가이다. 진짜일까요? 아니겠죠. 뭐 사실은 고객이 많은 시간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머물수록 고객은 돈을 쓰게 돼 있다. 이거를 아는 거죠. 그죠? 당연히 뭐 신세계 그룹을 운영하는 분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가 고객의 관점을 생각을 많이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영업을 개시한 뒤 한 달 새 누적 이용객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 300만 명은 진짜 엄청난 거죠. 하남시에 있는데도. 이쯤 되면 그가 왜 야구장과 놀이동산을 이마트의 경쟁 상도로 정했는지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야구장, 놀이동산, 신세계 이마트 이 세 종류의 장소들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제공해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그랬죠.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아디다스, 리복이 아니라 닌텐도다. 그거는 뭐냐면 똑같은 스포츠 브랜드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키는 나이키 신발을 신고 집에서 닌텐도 게임을 하는 것보다 나가서 놀았을 때의 더 즐거움이 크다. 그래서 나이키의 경쟁사는 닌텐도다. 뭐 그런 걸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님도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세계의 경쟁 상단은 롯데마트가 아니라 야구장과 놀이공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신세계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야구장을 많이 안 가니까 조금 사실은 조금 타이밍 않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긴 하지만 또 기업이니까 또 뭐 하루 이틀만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도 우리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님을 좀 믿고 또 제가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 소상공인들도 정용진 부회장님처럼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고객이 모바일로 쇼핑하는 편리함을 사랑하지만 쇼핑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경험적 측면도 동시에 존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고객이 어떤 것을 할 때 즐거운지 내 가격을 내가 이걸 5,000원, 7,000원, 10,000원을 내도 행복하다고 그러는지 아니면 비싸다고 하는지 또 비싸다고 하지만 또 이 행동을 또 하고 싶은지 이런 것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물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고객이 어떤 내 구매 패턴 이런 것을 한번 새로운 의미로 마케팅 차원에서 발견하고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케팅 첫 시간으로 야구장 놀이동산과 경쟁하는 이마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저기 어디입니까? 강원도 속초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운전만 7시간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고 씻지도 아직 못했는데 제가 또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단 조금 원래 또 버벅대긴 하지만 더 버벅댔지만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